다이어트 빡세게 다짐했는데 회식이나 뭐 친구들 유혹 이런 자리 굉장히 많으시죠. 인스타 맛집 한번 가게 되면 뭐 참아왔던 식욕이 확 폭발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래, 오늘 치팅데이 하자 이렇게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후회와 죄책감으로 고생을 하는 거 많이들 공감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치팅데이 때 그렇게 막 먹었던 그 음식들 진짜로 살로 금세 다 가버리는 건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자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고 다음 찾아올 치팅데이 때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그것들이 소화랑 흡수가 되면 일단 혈당이 쭉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 몸은 쓰고 남은 에너지원을 이 혈액에 남겨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로 쓸 일부 혈당 외에는 저장이 되는데 보통 일정량까지는 간이랑 근육에 있는 탄수화물 저장고, 창고에 넣어주게 됩니다. 여기 넣은 탄수화물들은 열심히 다이어트하면 뭐 금세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녀석들이에요. 하지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많이 먹었다의 경우에는 여기 용량이 꽉 차고 초과된 부분만큼 지방세포로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초과돼서 남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저장되는 건 보통은 식사 후 약 4시간부터 라고 하는데 바로 그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치팅 직후에 대처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한 가지 꼭 강조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바로 밥 약속 혹은 치팅데이에 대한 마인드셋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치팅데이 자체를 결국에 내가 주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때 식사 자리가 있는 거라면 최대한 고기류나 해산물을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선정을 하고 나 혼자만의 배달 음식이라도 적어도 피자, 떡볶이, 뭐 파스타 이런 탄수화물이 딱 메인인 음식보다는 차라리 뭐 찜닭 아니면 족발, 감자탕, 김치찜 이런 단백질이 주인공인 음식을 고르려는 노력이 분명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사실 이것만 꾸준히 잘 돼도 치팅데이 방어가 반 이상은 성공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치팅데이 후에 대처까지 좀 잘하면 금상첨화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구 섭취한 탄수화물은 일단 혈당을 쭉 열심히 올리고 그 반응으로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넘친 혈당이 서서히 지방으로 저장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아직 안 갔다면 지방으로 쌓이기 전에 일부 털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앞에서 간이랑 근육에 탄수화물을 저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탄수화물을 이용하는 특성 때문에 우리 몸의 근육은 필요에 따라서 당을 확 흡수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혈액 속의 당을 좀 더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길게 사이클을 타거나 달리는 것보다는 몇 분 내로 간단하게 당을 확 소비를 많이 시키는 전략으로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 하체 근육이 제일 부피가 크기 때문에 폭식 직후에 하체 근육을 활성화시켜주는 게 가장 효과가 빠릅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드리면 치팅 후에 스쿼트를 뭐 20개씩 5번 하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한 10분 전후면 될 텐데요. 하체 근육들의 탄수화물 저장고가 소비가 되니까 그거를 채워야겠죠. 그래서 혈액에 있는 당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넘치는 혈당의 일부가 지방이 아닌 근육으로 가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사실 건강 측면에서도 그렇고 최종적으로는 점차 이런 과하게 섭취하는 치팅데이 자체를 줄여나가는 게 맞는데요. 하지만 그게 잘 안 되고 실패가 계속 반복되는 경우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 특히 다소 자극적인 음식들에 대한 욕구가 자꾸 눌리고 쌓여서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평소에 폭식 예방을 위해서 그 욕구를 적당히 좀 풀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약간의 응용을 해서 라면, 김치찌개 같이 좋아하는 국물에 두부면이나 고기 같은 재료를 넣고 식사로 종종 먹는다거나 아니면 불족발, 닭발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로 한 번씩 욕구를 달래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예시는 다 실제로는 다이어트식에 가깝지만 뇌는 내가 알던 그 기분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씩 의도적으로 확 먹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장기 다이어트에서 나타나기 쉬운 대사량 저하를 이런 섭취량 증가가 한 번씩 방어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삼겹살, 족발보쌈, 소갈비, 회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소위 그래도 꽤 맛있는 단백질 요리를 평소에 주기적으로 먹으려고 하다 보면 분명히 탄수화물 폭식의 빈도가 줄어들고 치팅데이 때도 메뉴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점점 강해지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평소에 정말 타이트하게 식단 잘 하는데 한 번씩 생기는 약속 아니면 입 터짐 때문에 맨날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0이 되어버린다 라고 속상해 하시는 모습 진료하면서도 자주 마주하는데요. 치팅데이를 좀 현명하게 대응해서 조금 덜 스트레스 받고 건강히 다이어트를 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알려드린 방법들을 좀 꾸준히 숙지하고 또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적용을 잘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신다면 분명 이번 다이어트는 제자리 걸음이 아닌 한 발짝 나아가는 그런 그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것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